젊은 여성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백만장자에게 팔려갔지만 몇 년 후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하기를 클릭하여 이와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보고 사랑에서 10년의 불운을 피하세요. 아침 햇살이 김서연의 방 비단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가 잠든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25번째 생일이었다. 보통이라면 기쁨과 축하의 날이겠지만 서연에게 이날은 그녀가 결코 선택하지 않은 길의 시작을 의미했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서연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어머니 박미숙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드레스를 들고 들어왔다. 생일 축하해 내 사랑, 미숙이 외치며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일어날 시간이야. 오늘은 중요한 날이잖아.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눈을 비비며 말했다. 고마워요 시엄마루. 하지만 오늘 특별한 걸 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미숙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우리 이미 이야기했잖니. 매일 사반세기를 맞이하는 건 아니잖아. 게다가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적절한 말을 찾는 듯했다.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젊은 여성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부모님의 깜짝 선물은 좀처럼 그녀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 어떤 종류의 깜짝 선물인데요? 곧 알게 될 거야. 미숙이 대답하며 드레스를 침대 위에 펼쳤다. 아이보리색 바탕에 금색 장식이 들어간 아름다운 디자인이었다. 이걸 입고 1시간 후에 정원으로 내려오렴. 모두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서연이 항의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는 방을 나가버렸고 그녀를 혼자 생각에 잠기게 한 채 축하 의상이라기보다는 감옥 같아 보이는 드레스와 함께 남겨두었다. 마지못해 서연은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아름답지만 슬픈 표정의 젊은 여성이었다. 평소에는 밝고 생기 넘치던 그녀의 갈색 눈동자가 오늘은 흐릿해 보였다. 그녀는 긴 갈색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이번에는 부모님이 그녀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해했다. 옷을 입으면서 그녀의 마음은 좌절된 꿈으로 향했다. 그녀는 항상 작가가 되어 이야기를 찾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인 김 가문에서는 개인의 꿈은 항상 가문의 기대에 밀려 뒷전이 되곤 했다. 1시간 후 서연은 저택 정원으로 이어지는 대리석 계단을 내려갔다. 장소는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곳곳에 흰색과 금색 꽃들이 놓여 있었다. 우아하게 배치된 테이블들이 댄스 플로어를 둘러싸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는 오케스트라가 부드럽게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 김준호는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위험 있는 남자로 그의 팔을 내밀었다. 너 정말 아름답구나 내 딸아. 그가 눈까지 미소 짓지 않은 채 말했다. 이리 와, 내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팔을 잡고 이미 그녀를 향해 속삭이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하객들 사이를 지나갔다. 그들은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아마도 그녀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이는 젊은 남자 앞에서 멈췄다. 서연아, 준호가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쪽은 이현우 씨야. 내 미래의 남편이지. 서연에게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다. 주변의 목소리들은 멀리서 들리는 윙윙거림이 되었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앞에 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손질된 검은 머리와 계산적인 갈색 눈동자를 가진 이현우는 마치 연습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서연 씨. 현우가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마치 그 접촉이 화상을 입히는 것처럼 손을 획 빼냈다. 그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어떤 나쁜 농담인지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떠있는 진지한 표정은 그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겨우 속삭이듯 물었다. 미숙이 다가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얘야, 현우 씨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인 이 가문의 아들이란다. 우리는 몇 달 동안 두 가문의 결합에 대해 이야기해왔어. 모두에게 멋진 기회가 될 거야. 기회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까이 있던 하객들의 주의를 끌었다. 어떻게 저와 상의도 없이 제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준호가 눈살을 찌푸리며 가까이 다가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지금은 때와 장소가 아니다. 행동을 조심하거라. 나중에 더 이야기하자. 아버지의 엄한 눈빛과 현우의 거만한 미소 사이에 갇힌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파티, 하객들, 심지어 아름다운 정원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급하게 집 쪽으로 향했다. 서둘러 걸어가던 중 그녀는 샴페인 트레이를 든 젊은 웨이터와 부딪혔다. 잔들이 위험하게 흔들렸지만 웨이터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사과했다. 그녀의 눈이 웨이터의 따뜻한 갈색 눈동자와 마주쳤고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아가씨? 그가 조용히 물었다. 잠시 서연은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항상 그랬듯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젊은 남자의 진실한 눈빛에 망설여졌다. 아니요. 그녀는 마침내 목소리가 흔들리며 대답했다. 전 괜찮지 않아요. 웨이터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그들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그리고는 약간 몸을 숙이며 속삭였다. 주방 근처에 직원용 문이 있어요. 혼자 있고 싶으시다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낯선 이의 이런 친절한 행동에 감사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녀는 주방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잠깐의 부재가 곧 눈에 띌 것임을 알고 있었다. 멀어지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젊은 웨이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과 그녀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그들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서연은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막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 될 것이며 사랑과 의무, 그리고 운명에 대해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서연은 직원용 문으로 빠져나와 파티의 소음과 가족과 하객들의 지속적인 감시 아래 있다는 압박감을 뒤로했다. 화려한 정원과 검소하고 꾸밈없는 직원 통로의 대조는 충격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단순하고 거칠에 없는 공간이 무한히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서둘러 걸었고 하이힐 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그녀는 직원 휴게실을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대선 채 숨을 고르고 동요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려 했다. 중매 결혼이라니 마치 지난 세기에 있는 것 같아 감정을 추스르려 애쓰는 동안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잠시 부모님이 그녀를 찾아냈다고 생각했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거기 계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녀와 부딪혔던 웨이터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한 걱정에 이끌려 문을 열었다. 젊은 남자가 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고 걱정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가 물잔을 건네며 말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한 모금 마셨다. 저 직원 구역에 들어와서 죄송해요. 저 웨이터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때로는 모두가 도망갈 곳이 필요하죠. 그는 잠시 멈추더니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제 이름은 민재예요. 서연이에요. 그녀는 대답했다. 평소에 익숙한 직함이나 형식 없이 자신의 이름이 쉽게 나온 것에 놀랐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오늘이 생일이죠? 그런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네요. 서연은 씁쓸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복잡해요. 그녀는 왜 이 낯선 사람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제가 동의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 가족의 기대라. 민재가 맞은편 벽에 기대며 말했다. 그 느낌 잘 알아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서연은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상호 이해를 느꼈다. 오랜만에 그녀는 이해받는다고 느꼈다. 민재 씨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고 스스로도 놀랐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계속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저는 항상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순간을 포착하고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하지만 인생은 다른 계획이 있었네요. 서연은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꼈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여행하고 인생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글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그저 바보 같은 취미일 뿐이죠. 전혀 바보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재가 진심으로 말했다. 사실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외부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서연은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결, 불꽃 같은 것. 그 순간은 가까이 다가오는 목소리 소리에 의해 방해받았다. 서연은 긴장했고 그녀의 부재가 이미 눈에 띄었을 것임을 알았다. 돌아가야 해요. 그녀가 아쉬움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고마워요 민재씨, 들어주고 이해해 주셔서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형성되는 듯했다. 잠깐만요. 그가 빠르게 말했다. 만약 정말로 도망치고 싶다면 몇 시간이라도. 그는 냅킨에 뭔가를 끄적이더니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제 전화번호와 시내에 있는 조용한 카페 주소예요. 거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냅킨을 받아들었고 단순한 정보 이상의 것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조심스럽게 드레스에 냅킨을 숨겼다. 마지막으로 시선을 교환하고 미소를 나누며 서연은 다시 파티로 향했다. 설명할 수 없게 더 가벼운 기분을 느끼며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은 숨겨둔 냅킨을 스쳤고 오랜만에 그녀는 희망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 정원으로 돌아왔을 때 파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되고 있었다. 서연은 하객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눈으로 부모님을 찾았다. 그들은 댄스 플로어 근처에서 이 가문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얘야. 미숙이 그녀를 보자 안도와 질책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했잖니. 죄송해요. 서연은 중얼거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잠깐 기분 전환이 필요했어요. 현우가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넸다. 기분이 나아지셨길 바랍니다. 그가 눈까지 미소 짓지 않은 채 말했다. 춤추는 게 어떨까요? 결국 당신의 파티니까요.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좋은 생각이군. 앞으로 많은 춤의 첫 번째겠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서연은 현우가 그녀를 댄스 플로어로 이끄는 것을 허락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동안 그녀는 민재와 나눈 짧은 순간의 교감을 계속 생각했다. 깜짝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현우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하며 말했다. 관습적이지 않다는 걸 알지만 우리 가문들은 우리가 훌륭한 커플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완벽한 외모 너머를 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씨? 정말로 이걸 원하세요? 잠시 그의 눈에서 의심의 기색을 본 것 같았지만 너무 빨리 사라져서 서연은 자신이 상상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물론 원합니다. 현우가 연습한 듯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가문들이 옳아요. 함께라면 우리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실망감을 느꼈다. 현우가 이 생각에 반대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녀 안에 어떤 부분은 그에게서 동맹자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었다. 사랑은요? 그녀가 하객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우는 마치 서연이 순진한 말을 한 것처럼 부드럽게 웃었다. 사랑은 소설 속의 이야기죠, 서연 씨. 우리 세계에서는 동맹과 권력이 진정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온다면 그건 보너스일 뿐이죠. 음악이 끝나고 서연은 현우에게서 떨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갇힌 느낌이 들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그녀는 눈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민재를 찾았다. 친근한 얼굴이 필요했다. 그를 테이블 근처에서 음료를 서빙하는 모습으로 발견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서연은 현우의 팔에서 느꼈던 차가움과는 대조적으로 가슴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파티의 나머지 시간은 서연에게 흐릿한 꿈처럼 지나갔다.
억지 미소, 피상적인 대화, 그리고 그녀에게 발언권이나 선택권이 없는 미래에 대한 계획들. 마침내 마지막 하객이 떠났을 때 서연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다. 멋진 하루였어. 가족이 저택의 메인홀에 모였을 때 미숙이 선언했다. 모두가 약혼 소식에 매우 기뻐하더라. 현우는 좋은 신랑감이야. 준호가 위스키를 따르며 덧붙였다. 이 가문은 앞으로 몇 년간 우리에게 매우 유용할 연주를 가지고 있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원하는 건요, 이 일에 대해 제 의견은 없나요? 부모님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이미 이야기했잖니. 때로는 가문을 위해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단다. 희생이요? 서연은 오랫동안 쌓여온 좌절감이 마침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저를 상품처럼 넘기는 걸 희생이라고 부르세요? 제 인생을 살고 꿈을 좇을 기회를 부정하는 걸요? 그만! 준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배은망덕하지 마라. 우리는 내게 모든 걸 주었고 이건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다.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지지를 구했지만 미숙은 그저 시선을 피했다. 내 아버지 말씀이 맞아, 얘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게 모두에게 최선이야. 배신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다. 하루 종일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울면서 그녀의 손이 드레스 주머니에 있는 무언가를 스쳤다. 민재가 준 냅킨을 꺼내 거기에 적힌 주소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빠르고 조용한 동작으로 서연은 우아한 드레스를 벗고 더 편한 실용적인 옷으로 갈아입었다. 작은 배낭을 들고 그 안에 몇 벌의 옷, 일기장, 그리고 몇 년 동안 몰래 모아온 저축한 돈을 넣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오랫동안 그녀의 피난처이자 감옥이었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부모님이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서연이 저택을 빠져나왔을 때 밤은 서늘하고 어두웠다. 잠시 두려움이 그녀를 마비시킬 뻔했다. 그녀는 이런 시간에 혼자 도시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민재의 따뜻한 미소와 자유에 대한 약속의 기억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녀는 자라온 고급 주택가를 벗어나며 빠르게 거리를 걸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건물들은 점점 소박해지고 거리는 더 좁아졌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찾던 주소를 발견했다. 카페는 작고 아늑했으며 창문을 통해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연은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문 위의 종소리가 그녀의 도착을 알렸다. 가게는 이 시간에 거의 비어 있었다. 카운터 뒤에서 나이든 남자가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서연을 보자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도와드릴 일 있나요, 아가씨? 그가 친절하게 물었다. 서연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미쳤나?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서연 씨? 돌아보니 민재가 주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얼굴에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재 씨, 그녀가 겨우 속삭였다. 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민재의 얼굴이 이해의 표정으로 부드러워졌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에 위로의 손길을 얹었다. 괜찮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는 안전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정말로 그 말을 믿었다. 동이 틀 무렵 낡은 커튼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서연은 눈을 떴고 잠시 동안 낯선 소박한 방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어젯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파티, 강요된 약혼, 절박한 도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벽에는 도시의 일상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카메라가 어수선한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옆방에서 들리는 움직임 소리에 그녀는 긴장했다. 서연은 일어나 구겨진 옷을 정리하고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간 내린 커피 향이 그녀를 맞이했다. 민재가 작은 주방에서 등을 돌린 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문소리를 듣고 그가 돌아섰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커피 잔을 건네며 말했다.
좀 쉬셨길 바랍니다. 서연은 감사하게 잔을 받아들었다.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되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감사할 필요 없어요. 민재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누구라도 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라온 세계에서 이타적인 연민은 희귀한 것이었다. 그들은 작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편안한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었다. 마침내 민재가 말을 꺼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복잡한 이야기예요. 시간 있어요. 민재가 격려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서연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민재에게 가족의 지속적인 압박, 압도적인 기대, 그리고 정략 결혼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민재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고 판단하지 않은 채 서연이 말을 멈추고 눈물을 참으려 할 때마다 위로의 말을 건넸다. 돌아갈 수 없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민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은 서연을 놀라게 했다. 기대나 압박 없이 그녀가 원하는 바를 물어본 사람은 처음이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민재가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럼 우선 조금 탐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에게 영감을 줄 만한 곳을 알고 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도시를 탐험하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아이디어는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민재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나와 붐비는 도시 거리로 들어섰다.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길거리 상인들, 인도에서 노는 아이들, 공원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 모든 것이 그녀가 호화로움과 겉모습의 세계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생동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를 좁은 골목길과 숨겨진 광장들을 통해 안내했고 각 장소에 대한 이야기와 일화를 들려주었다. 서연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볍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오래된 벽돌 건물 앞에 도착했다. 민재는 그녀를 계단으로 인도해 옥상으로 데려갔다. 그들을 맞이한 광경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도시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옛것과 새것, 호화로움과 소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제 비밀 장소예요. 민재가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다. 영감이 필요하거나 그냥 평화로운 순간이 필요할 때 이곳에 옵니다. 서연은 민재가 도시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모습을 매혹되어 지켜보았다. 그의 열정은 모든 동작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아름다워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있잖아요. 당신은 훌륭한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민재가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다. 당신은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서연 씨.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을 봐요. 그의 말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처음으로 서연은 다른 삶 두려움 없이 꿈을 좇을 수 있는 삶을 상상해 보았다. 하루가 웃음, 깊은 대화, 그리고 새로운 발견들 속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해가 질 무렵 민재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완전히 변화된 느낌이 들었다.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작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민재가 그녀 옆에 앉았고 그의 가까움이 서연의 피부에 전율을 보냈다. 다행이에요.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은 가까이 다가가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의 전화기에서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그 순간을 깨뜨렸다. 서연은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냈고 화면에 어머니의 이름을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예요. 그녀가 목소리에 공포를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제가 사라진 걸 알아차렸나 봐요. 민재가 그녀의 손 위에 위로의 손길을 얹었다.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돼요. 서연은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민재를 쳐다보고는 결심했다. 그녀는 기기를 끄고 가방에 넣었다. 아직 그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은요.
민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필요한 만큼 머물러도 돼요. 그가 제안했다. 작긴 하지만 완벽해요. 서연이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날 밤 빌린 침대에 누워 서연은 단 24시간 만에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도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다른 미래,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미래를 꿈꾸며 잠들었다. 하지만 서연이 새로운 자유를 발견하는 동안 김 가문의 저택에서는 폭풍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 가문의 저택은 평소에는 평온과 질서의 요새였지만 이제는 활동과 긴장의 소용돌이로 변해 있었다. 준호는 서재를 왔다 갔다 하며 걸었고 미숙은 수없이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아무 소식도 없어. 미숙이 전화기를 책상 위에 떨어뜨리며 외쳤다. 그 아이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어. 어디 있는 거지? 준호는 멈춰서서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을 내다보았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 아이가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기나 하나? 이로 인해 어떤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미숙이 남편에게 다가가 그를 진정시키려는 듯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호, 우리가...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서재 문이 갑자기 열렸다. 이현우가 들어왔고 그의 평소의 침착함은 걱정과 짜증의 표정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소식 들으셨습니까? 그가 서두를 생략하고 물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무것도 없네. 하지만 걱정 말게. 우리가 그 아이를 찾을 거야. 현우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긴장을 드러냈다. 이 일이 공개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약혼 공식 발표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언론이 신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내 딸을 알아. 그저 투정 부리는 거야. 그뿐이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고 돌아올 거야. 하지만 미숙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준호,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이 정말로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타협점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타협이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져 미숙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미숙, 이 결혼에 너무 많은 것이 달려있단 말이야. 현우는 부부의 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며 눈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실례합니다만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제가 서연 씨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부부는 모두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들의 표정에는 희망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준호가 물었다. 현우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제게는 이런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는 인맥과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사용하려면 귀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준호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현우가 말하는 방식에 불안함을 느꼈지만 딸을 찾고자 하는 절박함이 어떤 의심도 압도했다. 필요한 대로 하게. 마침내 준호가 말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꺼냈다. 좋습니다. 제 동료들에게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곧 서연 씨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현우가 전화를 걸기 위해 방을 나가자 미숙이 남편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준호, 이게 정말 좋은 생각일까요? 현우에 대해 뭔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무겁게 의자에 앉았다. 잠시 동안 김 가문의 강력한 가장은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미숙,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을 곧 찾지 못하면 우리가 일궈온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미숙이 다가와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다. 무슨 뜻이에요? 준호,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준호는 눈을 감았고 마치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네가 모르는 일들이 있어, 미숙. 그가 시작했다. 이 가문을 정상에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한 일들 말이야. 준호, 당신이 날 겁나게 해요. 미숙이 말하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몇 년 전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나는 거래를 도전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과의 약속을 맺었어. 어떤 종류의 약속이요? 미숙이 물었지만 그녀의 일부는 이미 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평생 당신을 묶어두는 종류의 약속이지. 준호가 대답했다. 이 가문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보호자이자 간수야. 이 결혼은 단순한 사업 제휴가 아니라 빚을 갚는 거야. 미숙은 일어서며 충격에 휩싸여 뒤로 물러섰다. 당신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 우리 딸의 미래를 팔았다는 거예요. 준호도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다. 우리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한 일이야. 내가 이걸 원했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만약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준호? 미숙이 재촉했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준호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정말 모든 것을 의미해.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위, 심지어 우리의 자유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이 폭로 후의 침묵은 귀가 멎을 듯했다. 미숙은 남편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의 거짓말과 비밀이 그들 사이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 하느님. 그녀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준호, 우리를 어떤 상황에 빠뜨린 거예요?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우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발표했다. 제 연락망이 서연 씨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도심의 서민 지역에 있습니다. 준호는 빠르게 자세를 바로잡고 통제력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좋아, 우리가 즉시 그녀를 데리러 가겠네. 하지만 현우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모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김 회장님, 제가 이 일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약혼자니까요. 제가 그녀를 자발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말이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녀를 데려와, 현우. 그리고 그녀에게 무엇이 걸려 있는지 상기시켜주게. 현우가 미소 지었고 그 표정에 미숙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걱정 마세요, 김 회장님. 서연 씨가 자신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가 저택을 떠나자 미숙은 남편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준호?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가 어떤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멀리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건설한 제국, 그가 남기고 싶어 했던 유산이 이제는 황금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그를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함께 가두고 있었다. 한편 민재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깨어났다. 그녀는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느꼈다. 그녀의 새로 발견한 자유가 곧 잔인하게 도전받게 될 줄은 전혀 모른 채 말이다. 다음 며칠은 열정적인 활동과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서연과 민재는 김 가문을 둘러싼 부패와 협박의 망을 밝혀낼 수 있는 어떤 단서라도 찾기 위해 필사적인 조사에 몰두했다. 그들은 민재의 작은 아파트를 본부로 삼아 거실을 즉석조사 센터로 변모시켰다. 종이, 문서, 메모가 사용 가능한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고 벽에 걸린 큰 보드에는 이름, 날짜, 사건들이 색깔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서연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부모님이나 현우의 전화 한 통 한 통이 그녀의 신경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그녀의 세계가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는 동안 정상을 가장해야 했다. 어느 오후 그들이 어렵게 얻은 재무문서를 검토하던 중 민재가 놀라움의 외침을 내질렀다. 서연 씨, 이것 좀 보세요. 그가 일련의 거래 내역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패턴이 있어요. 대규모 자금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 이동하고 있는데 모두 넥서스 글로벌이라는 기업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어요. 서연은 서류 위로 몸을 기울이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넥서스 글로벌, 그 이름을 전에 들어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들이 제휴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일 수 있어요. 민재가 눈을 반짝이며 결의에 찬 모습으로 말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면 전체 작전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다. 서연은 민재의 아파트 근처에 주차된 의심스러운 차들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한 번 이상 누군가가 그녀를 미행하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조사를 하던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재가 갑자기 서연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끌어당겼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놀라서 속삭였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민재가 긴장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도서관을 나선 이후로 계속 같은 검은색 차가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서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어야 해요. 민재가 대답했다. 하지만 서연 씨, 이건 우리가 큰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그들은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들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민재에게는 전에 기업 부패 사건을 다뤄본 적이 있는 탐사 기자 연락처가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강재훈이라는 그 기자를 만났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하는 것 같았다.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다이너마이트예요. 재훈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넥서스 글로벌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층까지 뻗어있는 부패 네트워크를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서연이 목소리에 희망과 두려움을 섞어 물었다.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위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 실타래를 당기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은 그림자 속에 머물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겁니다. 서연과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말없이도 그들은 서로에 대한 그리고 진실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준비됐어요? 민재가 테이블 아래에서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음 며칠은 감정과 발견의 롤러코스터였다. 재훈의 도움으로 그들은 기밀 문서와 넥서스 글로벌의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접근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정보 조각들이 더해질 때마다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둡고 불길한 그림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져갔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제발 집으로 돌아와.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내 아버지가 협박을 받았어. 만약 우리가 거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만약 네가 현우와 결혼하지 않으면 그들이. 미숙의 목소리가 끊겼고 문장을 마치지 못했다. 서연은 주변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엄마, 들어보세요. 그녀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직전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에게 버티라고 하세요.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서연은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와의 결혼식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고 모든 방면에서의 압박은 숨 막힐 정도였다. 그날 밤 서연과 민재가 수집한 증거를 정리하느라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은 아파트 밖에서 소리를 들었다. 반응할 틈도 없이 문이 갑자기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들어왔고 그들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서연 앞으로 나섰지만 빠르게 2명의 침입자에게 제압당했다. 세 번째 남자, 분명히 리더인 듯한 사람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김서연 씨, 그가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가족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당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눌 시간인 것 같군요. 서연은 무력하게 침입자들과 싸우고 있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방 안에 흩어져 있는 문서들, 며칠간의 노력과 희망의 결실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난 당신들과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다. 그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에는 아무런 유머가 없었다. 아가씨,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소.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 복도에서 소동이 들렸다. 문이 다시 한번 세게 열렸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 이현우가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몇 명의 남자들이 따라왔다. 그녀를 놓아주시오. 현우가 명령했다. 서연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권위가 그의 목소리에 실려 있었다. 지금 당장. 침입자들의 리더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고 상황을 평가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부하들에게 민재를 놓고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오. 그가 경고하며 부하들과 함께 빠르게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서연은 민재에게 달려가 그를 꽉 안았다. 그리고 현우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불신이 섞여 있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았죠? 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연 씨.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지만요. 민재가 서연과 현우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의 눈은 의심으로 좁혀져 있었다. 보호한다고요? 아니면 그녀가 너무 많이 알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현우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좌절감의 몸짓이었다. 제가 당신들을 믿을 만한 이유를 주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들 편이에요. 상황이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해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서연이 요구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과 아버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 미래를 팔아넘기려 한 것 같은데요. 현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방 안에 흩어진 문서와 메모들을 살펴보았다. 바쁘셨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여 말을 이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떠나야 해요. 당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연과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마침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속임수라면 아닙니다. 현우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들은 서둘러 가장 중요한 문서들을 모았고 현우를 따라 건물을 빠져나왔다. 방탄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2명의 경호원이 옆에 서 있었다. 여정은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이어졌다. 서연과 민재는 누군가가 그들을 쫓아오지 않는지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도시 외곽에 도착했다. 작지만 잘 보호된 집 앞에서 차가 멈췄다. 안전 가옥입니다. 현우가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며 설명했다. 제 가장 가까운 측근들 외에는 아무도 이곳의 존재를 모릅니다. 안으로 들어가 서재로 보이는 곳에 도착하자 현우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기 위해 준비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이 곧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사실은 저도 넥서스 글로벌과 그를 둘러싼 부패 네트워크를 조사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말이죠. 서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제 가문은 현우가 계속했다. 몇 세대에 걸쳐 넥서스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아버지처럼 제 조상들도 우리를 이 조직에 묶어둔 거래를 했죠. 하지만 서연 씨의 아버지와는 달리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죠. 민재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이 모든 것, 약혼도 당신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 가문이 넥서스의 표적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시간을 벌고 접근권을 얻기 위해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 같은 분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을 말이죠. 서연은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며 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 노력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 모든 거짓말을 유지한 거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우가 대답했다. 겉모습을 유지해야 했어요. 당신에게도 말이죠. 특히 당신에게요. 만약 넥서스가 제가 그들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그는 문장을 끝맺지 않았지만 암시된 위험은 모두에게 분명했다. 민재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의 가족에 대한 위협에 대해 뭘 알고 있나요? 그게 진짜인가요?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매우 진짜입니다. 넥서스는 빈 위협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각할 겁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서연이 현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증거를 모았지만 만약 넥서스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다면. 현우가 일어나 책상으로 가서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이것이 그가 그것을 들고 말했다. 넥서스의 전체 작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재무기록, 범죄성 이메일, 심지어 고위급 회의 녹음까지 있습니다. 수년간 이것을 모아왔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민재가 회의적으로 물었다. 여러분이 모은 증거와 제가 가진 것을 합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폭로할 실제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넥서스는 이미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민재를 그리고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하려는 일의 규모가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가슴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계획이 뭐죠?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가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에는 결의와 약간의 위험함이 섞여 있었다. 그들이 가장 아파할 곳을 치려고 합니다. 대중의 평판이죠. 모든 증거를 공개할 준비가 된 언론 연락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넥서스가 맞거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자선 행사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넥서스 글로벌의 연례 자선 행사가 3일 후에 있어요. 도시의 모든 중요 인사들이 그곳에 모일 거예요. 현우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완벽한 무대죠. 우리는 모든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생중계로 폭로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다. 위험해요. 우리는 넥서스에 충성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거예요. 뭔가 잘못되면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에요.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최선의 기회예요. 우리 가족과 누가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넥서스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내리고 있는 결정의 무게가 공기 중에 무겁게 느껴졌다. 마침내 현우가 손을 내밀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거죠? 서연은 망설임 없이 현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잠시 망설인 후 민재도 그렇게 했다. 함께, 그들이 동시에 말했다. 그들이 대담한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아무도 자선 행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놀라움과 배신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의 가족의 운명, 그리고 아마도 도시 전체의 운명이 한끈에 달려 있었고 앞으로 72시간이 그들의 용감한 계획이 승리로 이어질지 아니면 완전한 파멸로 이어질지를 결정할 것이었다. 넥서스 글로벌의 연례 자선 행사 밤이 마침내 도래했다. 도시의 그랜드 호텔은 불빛으로 빛나고 상류 사회의 소란으로 가득 찼다. 리무진과 고급차들이 정문 앞에서 줄을 지어 최고의 옷차림을 한 승객들을 내려주고 있었다. 서연은 현우의 팔짱을 끼고 도착했다. 그녀의 심장은 결의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인상적인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대조를 이루었다. 머리는 우아한 올림머리로 정돈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한 커플로 보였고 사교계 사진작가들의 꿈같은 피사체였다. 하지만 이 정상적인 외관 아래에서 두 사람 모두 이 밤에 걸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긴장하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그들이 입구 계단을 오르며 현우가 속삭였다. 서연은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됐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메인 홀은 호화로움의 전시장이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매달려 있었고 흰 실크 테이블보로 덮인 테이블들이 공간 전체에 펼쳐져 있었다. 웨이터들이 손님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다니며 샴페인과 카나페를 제공하고 있었다. 서연은 군중을 둘러보며 익숙한 얼굴들을 찾았다. 그녀는 한쪽 구석에서 부모님이 몇몇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어머니의 시선이 잠시 그녀와 마주쳤고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민재 씨가 자리에 있어요. 현우가 서비스 구역을 은밀히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실제로 서연은 민재가 웨이터로 변장하고 직원들 사이에 능숙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계획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했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위험하게 복잡했다. 민재는 직원들 사이에서
호텔의 시청각 시스템을 해킹할 예정이었다. 현우가 신호를 보내면 그 순간 그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넥서스 글로벌 CEO의 연설을 위해 홀 주변에 배치된 대형 스크린에 투사될 것이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신경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의미 없는 예의를 교환했지만 내내 현우의 재킷 안주머니에 있는 USB 드라이브의 무게를 의식하고 있었다. 갑자기 서연은 어깨에 손이 닿는 것을 느꼈다. 돌아보니 그녀의 아버지 김준호와 마주쳤다. 서연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이야기 좀 하자, 따로. 서연이 대답할 틈도 없이 준호는 그녀를 파티의 소란에서 벗어난 작은 발코니로 이끌었다. 현우는 그들을 눈으로 쫓았지만 거리를 두고 경계하며 서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준호는 딸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서연이 해석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얘야, 네가 나에게 화가 난 것을 알고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그가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란다. 서연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보호요? 아버지,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위험한 사람들과 우리를 묶어버렸다고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역력했다. 알고 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어. 사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넥서스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그동안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걸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다. 준호가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다. 정보를 모으고 있었어. 넥서스의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를. 이걸로 우리는...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발코니 문이 갑자기 열렸다. 현우가 들어왔고 그의 얼굴에는 긴급함의 표정이 역력했다. 서연 씨, 시간이에요. 그가 준호의 존재를 무시한 채 말했다. 민재 씨가 준비됐어요. 준호는 딸과 현우 사이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서연아?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서연은 주변의 세상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현우와 민재와 함께 만든 계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제안하는 것에 기회를 줄 것인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후회와 결의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모든 거짓말과 비밀들을 기억했다. 정말로 지금 그를 신뢰할 수 있을까? 죄송해요, 아버지.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진행 중인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현우를 향해 돌아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마도 민재에게일 것이다. 몇 초 후 홀의 조명이 깜빡거렸다. 그때까지 넥서스 글로벌의 로고를 보여주던 대형 스크린들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화면이 다시 켜지자 넥서스의 부패와 범죄를 폭로하는 문서, 이메일, 녹음 파일들이 표시되기 시작했다. 군중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놀라움의 탄식이 들렸다. 서연, 현우, 준호는 빠르게 메인홀로 돌아왔고 혼란이 퍼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넥서스 글로벌의 CEO인 박진우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필사적으로 군중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참석한 기자들은 이미 생중계를 시작했고 폭로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하고 있었다. 서연은 군중 속에서 민재를 찾았고 그를 비상구 근처에서 발견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승리의 미소를 나눴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짧았다. 갑자기 큰 소음이 들렸다. 홀의 메인 문이 열리더니 무장한 남성들 일단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고 의도는 분명히 적대적이었다. 공포가 통제할 수 없는 화재처럼 홀 전체로 퍼져나갔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모든 방향으로 달아났고 출구를 찾으려 했다. 혼란 속에서 서연은 민재가 2명의 무장한 남성들에게 붙잡히는 것을 보았다. 민재, 그녀가 소리쳤고 미친 듯이 움직이는 군중을 뚫고 나가려 했다. 현우가 그녀의 팔을 잡아 옆문으로 끌어당겼다. 서연 씨, 우리는 가야 해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서연은 저항했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잡혀있는 민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를 버리고 갈 순 없어요. 그 순간 증폭된 목소리가 혼란을 뚫고 울려 퍼졌다. 넥서스 글로벌의 CEO인 박진우가 단상에 마이크를 잡았다. 조용히 하시오. 그가 고함쳤고 놀랍게도 군중이 조용해졌다. 아마도 충격이나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그가 여전히 유죄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계속했다. 넥서스 글로벌을 폄하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장담합니다. 우리는 책임자들을 잡았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민재가 잡혀 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서연과 현우에게 직접 향했다. 그리고 이 작전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치려 하는 것 같군요. 김서연 씨, 이현우 씨, 평화롭게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주변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들이 싸워온 모든 것, 그들이 위험을 감수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때 김준호가 앞으로 나섰고 박진우와 그의 딸 사이에 섰다. 잠깐! 그가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가 이제 조용해진 홀에 울려 퍼졌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놀라움의 물결이 군중을 휩쓸었다. 서연은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잠시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박진우와 청중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이 보신 증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딸이나 이현우가 수집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년간 모은 것입니다. 넥서스 글로벌의 진실을 폭로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면서요. 박진우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다. 준호 옛 친구여, 미쳤나? 정말로 누군가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준호가 대답하며 주머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사적인 대화 녹음까지도 말입니다. 박진우. 당신이 공개되길 원하지 않을 대화들 말이죠. 박진우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잠시 동안 호란의 침묵은 절대적이었고 오직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광경을 미친 듯이 촬영하고 있었다. 현우는 이 혼란을 이용해 민재를 잡고 있는 남자들에게 다가갔다. 빠른 동작으로 그를 해방시켰고 세 사람은 서연 옆으로 모였다. 괜찮아요? 서연이 민재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충격받은 듯 보였다. 당신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서연이 중얼거렸고 여전히 박진우와 대치 중인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홀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경찰이 들어왔고 심각해 보이는 형사가 선두에 섰다. 박진우 씨, 형사가 발표했다. 당신은 다수의 사기, 협박,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넥서스 글로벌 사무실에 대한 수색 영장과 여러 임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포위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관들에 의해 빠르게 제압되었다. 그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그는 준호를 향해 소리쳤다.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준호. 너도 나와 함께 무너질 거야. 하지만 준호는 이미 형사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형사님, 저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수하고 수사에 전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안 돼요. 준호는 그녀를 꽉 안았다. 괜찮아. 얘야, 이제 내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일 시간이다. 하지만 이제 넌 안전해. 모두가 안전해. 그게 중요한 거야. 경찰이 진술을 받기 시작하고 현장을 확보하는 동안 서연은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다.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았고 그는 위로의 미소로 화답했다. 그리고 현우를 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현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우리는 재건을 시작합니다. 넥서스 글로벌은 무너질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민재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맞설 거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슬픔과 희망이 이상하게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경찰에 호송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또한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 후 몇 달 동안 도시는 넥서스 글로벌에 대한 폭로로 인해 흔들렸다.
수십 명의 정치인, 기업인, 고위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김준호는 약속대로 당국에 전면 협조했고 이로 인해 감형을 받았다. 서연은 마침내 가족의 기대와 비밀의 무게에서 해방되어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겪은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첫 소설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민재는 서연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사진 갤러리를 열었고 그곳에서 넥서스 몰락 이후 도시와 사람들의 변화를 포착한 이미지들을 전시했다. 현우는 이 가문의 기업들을 개혁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고 투명성과 기업의 책임을 모델로 삼았다. 운명적인 자선 행사로부터 1년 후 서연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방문했다. 준호는 상황으로 인해 나이 들어 보였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네가 자랑스럽다 얘야. 그가 면회실 테이블을 가로질러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내 길을, 내 목소리를 찾았어. 그게 내가 늘 너에게 바랐던 거야. 서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모든 것에 대해서요. 실수에 대해서도요. 그것들이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으니까요. 교도소를 나서자 민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오후에 햇살 아래를 함께 걸으며 서연은 자신이 겪은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거짓과 의무의 그물에 갇힌 마지못한 신부로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운 여성이 되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밝은 미래가 앞에 펼쳐져 있었고 진정한 사랑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들이 멀어지며 서연은 앞으로의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겠지만 미래가 가져올 어떤 도전도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운명은 한때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